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캔들 차트를 최초로 개발하고 기술적 분석의 시초인 사케다 오법을 창시한 전설적인 인물로 1700년 당시 현재 가치 기준 1조 원의 부를 축적한 투자의 신 혼마 문헤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마 문헤이사의 투자 철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반드시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팔아라. 들도 산도 모두 한결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매수하라. 이 두 가지 말은 투자가들이 누구나 적극적일 때는 오히려 바보처럼 팔아야 하고 반대로 누구나 소극적일 때는 바닷물에 뛰어든다는 각오로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고 사고 싶지 않을 때는 본인 역시 사지 못하고 사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과감하게 사두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투자로 큰 성과를 남기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신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거래의 신 혼마 문헤이사 평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투자 비법과 투자 철학에 대한 내용으로 특히 주식 신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을 최대한 정리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책을 직접 구매해서 꼭 읽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째, 혼마 문헤이사의 투자 철학. 혼마 문헤이사가 남긴 문헤이사 비록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나쁘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다. 거래는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 된다. 서두르는 것은 시작이 잘못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수와 매도 모두 오늘처럼 좋은 시장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적어도 3일은 기다려야 한다. 투자의 고수는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않고 최저가에 가까운 바닥권에 사서 최고가에 가까운 천장권에 파는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확실히 이익을 확보한다. 투자의 고수는 무리하지 않고 최저점에 가까운 바닥권에 매입하고 최고점에 가까운 천장권에 팔아 확실한 이익을 확보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격이 최고가인지 최저가인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최저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에 근접한 바다권에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점에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최고점에 근접한 천장권에서 파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시세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디가 바닥권이고 어디가 천장권인지 꽤나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다. 눈앞에 작은 가격 변동에 경거망동하는 것은 초보 투자가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고수는 가격의 소폭 등락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시세의 큰 흐름만을 주시합니다. 현재 시세를 볼 때 본격적인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본격적인 상승장 혹은 하락장이라면 어디쯤이 바닥이고 어디쯤이 천장인가를 현재는 어떤 수준인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바닥에 가까울 때는 사고 천장에 가까울 때는 판다는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투자를 멈추고 절호의 매수 혹은 매도 시점이 올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닥 가격 혹은 천장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사거나 팔지 말고 몇 번에 나누어 매매하면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바닥일 때는 거래 환경도 최악이라 누구나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좀처럼 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에라도 뛰어들겠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매수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시세가 천장일 때는 거래 환경이 굉장히 좋아 누구나 과감해집니다. 그런 때는 좀 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적당한 이익을 취하고 매도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든다는 각오로 과감하게 매도로 돌아서야 합니다. 남들이 사기 어려울 때는 사고 팔기 힘들 때는 파는 것이 거래의 핵심입니다. 횡보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라. 횡보장의 미미한 등락에 따라 매매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시냇물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고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횡보장에서 연승을 하더라도 얻는 것은 잔챙이일 뿐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횡보장일 때는 적자를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어를 낳기 위해서는 큰 강이나 바다에서 끈기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대어를 낚을 기회는 아주 가끔씩만 찾아오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매매해야 합니다. 둘째, 사카다 오법의 핵심 원칙. 문해이사는 기후
쌀 생산량과 거래량, 가격 등을 오랜 세월 꼼꼼히 기록하고 연구한 끝에 시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가령 시세는 언제 상승하고 얼마나 상승해야 천장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서는지, 하락장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가격이 떨어져야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는가를 분석했습니다. 그 패턴을 통해 개발된 법칙이 사카다 5법인데 오늘날에도 주식 시세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카다 5법은 삼산, 삼천, 삼공, 삼병, 삼법으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산형입니다. 삼산은 천장권인 고점에서 산 모양이 3개가 나타나면 고점을 찍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매도 신호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여기 산 모양으로 3번의 고점 이후 하락하였고 지속 하락 후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주가가 크게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이런 삼산형 패턴을 보이면 과욕을 부리지 말고 3번째 봉우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절반 정도는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삼천입니다. 삼천은 바닥 가격권에서 차트상에 3개의 계곡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것으로 흔히 쓰리바닥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패턴이 차트에 나타나면 시세는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천의 실제 주식 차트로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주가가 쓰리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바닥, 쓰리바닥은 워낙 유명한 패턴으로 쓰리바닥에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고 지지를 하면 일부를 매수하고 이 차트에서 이렇게 쓰리바닥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데요. 지지 후 돌파를 한다면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삼공입니다. 삼공은 차트상에 공간이 연속 3개가 생기는 패턴으로 시세가 급격하게 바뀐 후 터닝 포인트가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차트의 예시처럼 상승장에서 삼공이 나타나면 시세는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하락으로 삼공이 나타나면 시세는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삼병입니다. 이 차트의 예시처럼 바닥에서 짧은 양봉이 3개가 연속해서 나타나면 적산병으로 매수 신호이고 반대로 천장권에서 음봉이 3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흑산병으로 매도 신호로
판단하면 됩니다. 마지막 3법은 쉬는 국면을 알리는 신호로 이 표와 같이 상승 후 잠시 쉬어가는 상향 3법과 마찬가지로 하락 후 잠시 쉬어가는 하향 3법이 있습니다. 사카다 5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실패 후 다시 일어서다. 투자의 신 혼마 문해이사도 투자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실제 주식 투자의 많은 대가들도 실패와 파산을 경험하고 투자 실패 경험을 극복하고 나서야 진정한 투자의 대가로 거듭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책에서는 혼마 문해이사가 실패했던 이유와 좌절을 극복하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해이사가 혼마가에서 의절을 당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문해이사의 형제인 미스토시가 죽고 그의 아들 미스오카가 혼마가의 경영을 물려받고 나서 문해이사의 입지는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견실한 성격의 미스오카는 평소 투기성이 강한 쌀 투자로 승부를 거는 숙부 문해이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혼마가의 장부를 살펴보던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가게의 이익이 대부분 문해이사의 쌀 투자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혼마가의 재산을 불과 3년 만에 10배 이상 불린 것도 문해이사의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견실한 경영을 지향하는 미스오카는 혼마가의 경영에서 투자 금지령을 내리고 급기야 문해이사를 추방하게 됩니다. 혼마 가문의 의절을 선고받은 문해이사는 그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 낙담으로 망연자실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스오카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으며 미스오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매진해 큰 부를 일구는 일만 생각하며 에도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에도를 떠나 쌀 투자에 뛰어들었으나 1757년에는 홍수가 발발하고 기근이 발생하는 등 문해이사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가문에 의절당한 절망과 분노, 복수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문해이사는 투자에 손대기 가장 부적합한 때에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투자의 큰 실패 후 문해이사는 가이안지의 주지스님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고 아래와 같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자네는 에도에 투자해서 쓰디 쓴 고배를 마시고 지금까지 쌓은 재산의 거의 모두를 잃었지. 그런데 투자가로서 그것만큼 귀중한 체험은 없다네. 실패를 모르는 투자가만큼 무서운 것은 없네. 투자의 위험을 모르는 채 승부에만 도전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해서
모든 재산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투자가를 이미 여럿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자네가 투자가로서 처음 투자에 실패한 것은 실로 행운이 아닌가? 이것으로 자네도 투자의 무서움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테니 말이야. 몸서리칠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자로 재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지.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네. 그 이유가 밝혀지면 그것과 반대의 일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 후 문해이사는 좌선을 통해 자신의 투자를 돌아보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유명한 투자 삼위일체에 대한 일화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느 날 자선 중인 문해이사를 스님이 불러 얘기합니다. 이리 와보게. 저기 흔들리는 깃발이 보이는가? 스님은 손으로 펄럭이는 깃발을 가리켰습니다. 자네는 저 깃발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나? 그거야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죠. 아닐세, 저 깃발이 흔들리는 건 자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네. 스님의 뜻밖의 대답에 문해이사는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흔들리는 시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비풍비번의 화두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문해이사는 매일 좌선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깃발이 없으면 바람은 깃발을 움직일 수 없다. 바람이 부는 것과 깃발이 존재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깃발은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 깃발을 날려도 누군가가 이를 보지 않으면 바람이 깃발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깃발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깃발과 바람,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해이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시세도 마찬가지다. 시세를 움직이는 것은 가격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니다. 가격과 재료, 투자 심리, 이 세 가지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다. 문해이사는 이를 바탕으로 삼위의 방책이라는 독자적인 투자 비법을 엮어냈습니다. 삼위의 방책은 시세가 재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인기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 세 가지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의 한 가지 요인에만 신경을 써 매수를 했다가 사면 안 되는 천장에 사고 팔면 안 되는 바닥에 파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와 재료, 투자 심리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천장이나 바닥을 예측한 뒤 만약 천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매도를 하고
바닥이라고 판단이 되면 매수를 해야 하고, 천장이나 바닥이 아니면 때가 올 때까지 몇 개월이고 기다려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문혜이사는 큰 투자 실패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진정한 투자의 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넷째, 투자의 격언, 투자를 배우다. 싸움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오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오랫동안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없이 계속 투자한다면 언젠가는 크게 실패해 큰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시세가 예상과 크게 다르게 전개된다면 당장 반대 매매를 해서 투자를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투자관에만 집착해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이는 사할타자로 유명한 테드 윌리엄스가 한 명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타자가 되는 열쇠는 자신이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는 것이다. 테드 윌리엄스는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7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자신이 정말 잘 치고 좋아하는 공만 골라서 치는 전략을 고수했고 결국 그 노력이 그를 4할 타율을 기록하는 전설의 타자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단타, 스윙, 장기 투자 등의 다양한 투자 기간부터 종목의 경우에도 국내, 해외부터 다양한 ETF 등 수천 개의 많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전설의 사할타자 테드 윌리엄스처럼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 성적과 자신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반드시 세울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약 20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이상도 투자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의 스트라이크 존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결국 저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짧게 몇 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주식 스트라이크 존을 무조건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책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명한 투자 격언 중에 사람이 다니는 길 뒤로 꽃이 가득한 산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인이자 차의 명인으로도 유명한 센노리큐가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은 장사나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메밀국수 가게가 인기라고 해서 너도 나도 메밀국수 가게를 개업한다면 과다 경쟁으로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주식 시세가 크게 올라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면 지금까지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주식 투자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시세는 이미 아주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 새로 들어가기에 너무 늦어서
결국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사에서 성공하려면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겁이 나서 사지 못하는 바닥 가격에 사서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천장 가격에 파는 것이 투자에서 큰 재산을 일구는 최선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천장 시세일 때 매수하고 누구나 팔고 싶어 하는 바닥 시세일 때는 오히려 매도합니다. 즉, 투자에서는 누구나 사고 싶을 때 투자 환경이 좋을 때가 오히려 매도 시점이고 누구나 팔고 싶을 때 투자 환경이 나쁠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입니다. 끝으로 삼원근천비록에 나오는 시세의 천장과 바닥을 구분하기 위한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가 낙관적이면 가격이 뛰고 가격이 너무 오르면 그 안에 소극성이 생긴다. 반대로 모두가 비관적이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그 속에 다시 적극성이 생긴다.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는 가격은 오르며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는 가격은 떨어지는 법이다. 모두 하나같이 낙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팔아라. 들도 산도 모두 한결같이 비관적이면 바보가 되어 사라. 이 두 가지 말은 투자가들이 누구나 적극적일 때는 오히려 바보처럼 팔아야 되고 반대로 누구나 소극적일 때는 바닷물에 뛰어든다는 각오로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고 사고 싶지 않을 때는 나 역시 사지 못하고 사고 싶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과감하게 사두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매우 지당한 말이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투자로 큰 성과를 남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신 혼마 문에이사에 대한 투자 철학과 사케다 오법, 투자 격언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